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책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어제도 이 KBS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이 보시고 전화를 주시더군요. 다음 주부터는 MBN의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도 주 1회 출연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몰두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8일 있었던 검찰 인사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 게 역력합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했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종이 피켓을 들고 모여서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투쟁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 것도 황교안 대표의 진심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된 뒤에 꺼낸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신용에 그치고 말았죠. 여당은 이런 정치적 쇼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무능한 야당이라는 이미지만 계속 사여가죠. 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폭거라고 하면서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를 하다가 본회의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재빨리 친여 군소 정당들과 4+1 예의거 협의체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148명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민생 법안이라고 한 200건 가까운 법안들이 1분 간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생산성입니다. 그 법안 전부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장담 드립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인 기초임금 인상 같은 선심성 퍼주기도 들어있습니다. 데이트 3법이라는 법안도 처리되었더군요. 문제는 민주당이 내일 상정하려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핵심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 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법보다도 훨씬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죠.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 집단인 경찰은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접 수사 직역을 거의 다 빼앗긴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기는커녕 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많은 경찰은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봉직하고 있죠. 그러나 그동안 경찰 비리는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빙산의 일각들입니다. 버닝썬 사건은요, 우연히 불거진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소수이지만 나쁜 경찰의 촉탁수사, 청탁수사, 그리고 수사무마,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할 겁니다.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경찰의 자정 능력입니다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바뀌었으니 오늘까지죠. 그리고 여당의 쪼개기 국회 전략에 따라 13일 월요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아마 이런 풍경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진풍경일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런 이상한 전례를 만드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되군요. 문제는 한국당이 아직도 야당의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인지 알량한 의원 자리를 다시 꿰차는 게 더 중요해서인지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기진맥진한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조차 이번에는 포기했더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효용없는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대신에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일부나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틀을 다시 만들었다고 화답하는 걸 보면 뭔가 물밑 대화가 있겠죠.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목표로 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아마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만 해도 이처럼 손쉽게 목표를 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틀 전 8일 있었던 검찰 인사의 파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톱으로 그리고 통으로 멋진 헤드라인을 깔았습니다. 문 정권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 오늘 자국같이 방송을 하던 평론가는 전쟁이 터진 줄 알았답니다. 동아일보는 의외로 이 문제를 작게 다뤘습니다. 일민사이드에 이 문제를 올렸죠. 제목도 순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는 이면에 대검 간부 8명 전원 해체한 폭거라고 이 사태를 정의했습니다. 이 인사를 하면서 어제 오전 9시 반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10시 30분까지 장관실 와서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다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가는 단 30분 걸리니까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윗돌이 있고 법무부 장관실로 출두하라는 얘기죠. 검찰 인사위가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니 장관이 검찰총장을 요식 행위로 30분 전에 만나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법무부는 인사안에 대해 검찰의 어떤 귀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서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죠. 이건 명백히 검찰청법을 위반한 겁니다.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조항이죠. 34조 1항입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요, 단지 장관이 총장의 말을 듣는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조항은 협의를 의미합니다.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처음부터 이 조항을 요식 행위 절차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짜놓은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바람에 윤석열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 인사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언론 보도 내용으로 자기 밑에 부하들이 다 쫓겨가는 걸 알았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검 차장까지 8명 모두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보직을 받은 지 불과 5달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일제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을 필두로 조남관 검찰국장, 그리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배용문 대검 공공수사부장, 다 새롭게 얻은 타이틀입니다. 대영전의 주인공들이죠. 이런 총장 수족 자르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도 지금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선상에 올라있죠. 이 검찰 인사안을 준비를 한 이광철, 최광욱 청와대 비서관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 조선일보는 사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또 검사 자르고 탄핵 몰린 닉슨, 그에 비견될 보복인사.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쓴 칼럼 제목은요, 독재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었습니다. 자, 오늘 여야가 이 문제로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임명 재청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을 엄호했죠. 추 장관은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한국당에 당당히 맞서더군요.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제부터 검찰총장에게 인사한 의견을 내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가요? 제가 검찰청법을 보았지만 그런 조항은 없더군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가 아니냐는 야당의 질문에 또 태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고위 간부를 배치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게이트 수준의 권력 수사를 해오던 검사들을 일제히 다 쫓아버리고 한편인 검사들만 전진 배치한 겁니까? 형평성 운운하는데 검찰 빅4는 모두 호남이 되군요. 전북 3사람, 전남 1사람. 형평성이 그런 겁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규정했더군요. 사화. 그러면서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수사방해라면서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 참 재밌더군요. 근데 핵심 관계자가 누구일까요? 청와대는 비서들답게 얼굴을 감추는 이들이 참 많아졌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이더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 누구일까요? 이쯤 되면 이 나라 지도부의 2인자 아니면 3인자일 텐데 그러면서 검찰의 청와대 참모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검찰이 겁없이 권력을 건드리는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신임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은요. 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검찰 반응을 살피는데 박철환 부산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이 눈에 띄더군요.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이분처럼 동의하지 못한다, 싫다는 뜻이 뚜렷하게 담긴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검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한 말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김 전 검찰총장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새롭게 들리는군요. 변호사 단체 한변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명백히 수사방해를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이 추미애 장관을 소환할 수 있을까요? 한국당도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대검에 고발했으니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번 인사가 주요 이력으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다른 뉴스 한둘만 보죠. 어제 제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마치 쇼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친밀을 세우기 위해 계획된 이벤트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첫 안타를 날렸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 공격은 미국의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이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동시에 양국의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도했더군요. 화요일 오후에 이미 이란의 공격을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딜 암둘 마흐디 이라크 임시총리가 이란이 구두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알렸다는군요. 그래서 이란은 미군 밀집 지역이 아닌 두 곳의 미군 기지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미국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미국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죠. 다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런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하메인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간밤에 우리는 미국에 뺨을 갈겠다고 했는데 와마드 지바드 자리프죠. 예, 이란 외무장관. 이 외무장관은 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이라크의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이미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했다는 건데 이라크는 당연히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렸겠죠. 그랬는지 오늘 트럼프도 더 이상 무력 행동에 나서지 않을 뜻을 비쳤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입니다. 정의당이 18세, 19세 유권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공약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총선 1호 공약인데 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3천만 원을 출발 자산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걸 청년 기초자산이라고 했더군요.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하느라 하겠다는 짓이 정말 무섭습니다. 소요 예산은 매년 약 18조 원인데 이를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인상으로 충당을 하고 부유세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군요. 상속세, 증여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얻는다면 이건 매표 행위죠. 이쯤 되면 공산주의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굳이 열심히 일하고 근검전략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다들 놀면서 인생을 즐기도록 하는 게 더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항상 월급 주듯이 돈을 주면서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말입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며 환심을 사는 대신에 그들이 빚이 되는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이 말에 혹한 좀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당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혁신통합 추진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황 대표가 말한 대로 보수 대통합에 나선다는 겁니다. 위원장은 박영준 전 의원입니다. 이 뉴스는 내일 살펴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이 한창 기승을 부리지만 이제 겨울도 겨울 같지가 않군요.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